본부장, 오거돈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획단은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부단장과 팀장 3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2030 세계 엑스포 개최지는 2023년 11월에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기획단은 내년 2월 민간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한 뒤 하반기에 민관합동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범국가적인 총력 유치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인류 공존과 번영의 지혜 공유, 인간기술 문화의 초연결이라는 주제로 2030년 5월부터 11월까지 부산 북항 일원에서 열리며 관람 인원은 5,0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의 추가 역사 신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최근 회의를 갖고 김해 3개동 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역사 추가 건립에 공감했다며 신설역 입지와 사업비 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신호 시스템 장애로 인한 지연 운행 문제에 대해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캐나다 업체와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박성훈 현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이 확정됐습니다. 박 전문위원은 부산 동성고를 나와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부산시 정무라인을 이끌 정책수석에는 장형철 현 시민행복소통본부장이 내정됐습니다. 부산시는 경제부시장과 정책수석에 모두 40대 인사가 내정된 만큼 조직 안정을 위해 후속 인사는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군청 담당 기자들에게 군정에 전념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사실상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군수직에 3선 연임하면서 총선 출마가 예상되던 오 군수의 불출마 선언으로 기장군의 총선 판도는 3파전에서 여야 대결로 압축될 전망입니다. 경남 지역 6개 군소정당과 50개 시민사회 노동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경남행동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여야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당에 유리한 연동률 조정, 거론 등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혁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며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거리에서 자전거와 옷가지 등을 불에 태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모 오피스텔 옆에서 불을 지르다 순찰하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홧김에 불을 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7시쯤 부산 신항 오부두에서 야드 트레일러가 컨테이너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컨테이너를 검수하던 28살 김모 씨가 컨테이너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작업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침에 경남 서부 지역센터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전에는 부산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후까지 예상 강수량은 부산을 비롯한 경남 남해안 지역이 최고 20mm, 경남 내륙은 최고 1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면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낮 최고 부산 16도, 창원과 진주 13도, 거제 15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는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다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진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텔레비전. 귀로만 들어도 눈으로만 보아도 즐거움의 크기는 작아지지 않도록 미디어의 세상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장애인 방송 서비스로 모두가 동등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 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12월 16일 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부산시가 오는 20일자로 신임 경제부시장과 정책수석 보좌관 자리에 40대 신임 인사를 임명합니다. 박성훈 경제부시장 예정자는 올해 3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장형철 수석 예정자는 지난해 9월부터 부산시 시민행동소통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이처럼 40대 전문가와 정무집을 결합한 파격 인사가 과연 민선 7기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군정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장군청은 오늘 오전 오규석 기장군수 명의로 군정에 전념키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무소속인 오 군수는 기장에서 연속 3선을 할 정도로 기반이 탄탄해 내년 기장군 총선의 최대 변수로 여겨져 왔습니다. 경남도 내 외국인 고용업소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유흥접객원 26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외국인 불법 체류자도 15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번 단속은 최근 경남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일명 베트남 노래방의 불법 체류자 유흥접객원 고용과 불법 체류 마사지 여성의 에이즈 확진 판정 등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위생관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추진됐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불법 체류자 15명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 조치됐습니다. 앞으로 경남도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가 사라집니다. 이는 지난주 경남도 의회가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가능해졌는데요. 조례안을 발의한 송호성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가 일제 잔재 용어로 부지런히 일하라는 통제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앞으로 경남도에 있는 모든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 대신 노동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네, 월요일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도 7시까지 여러분들의 퇴근길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나시는 길 교통 상황도 좀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다뤄보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 있으신 분들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시사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은 교통 관련 문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것은 겨울철 낮 동안 도로 위에 내린 눈이 녹았다가 밤사이에 다시 얼면서 만들어지는 도로 결빙 현상을 얘기합니다. 투명한 얼음이 검은 아스팔트 위를 코팅한 것처럼 뒤덮여서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또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헛바퀴가 도는 경우가 많아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최근 상주와 영천간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다중 추돌 사고 역시도 이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암살자라고까지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블랙 아이스, 2번 드라이 아이스, 3번 화이트 아이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부산 KT 소닉붐 경기 티켓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중에서 혹시 농구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정답 올려주실 때 농구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사 퀴즈 문제 한 번 더 내드립니다. 이것은 겨울철 낮 동안 도로 위에 내린 눈이 녹았다가 밤사이에 다시 얼면서 만들어지는 도로 결빙 현상을 가리킵니다. 네, 투명한 얼음이 마치 검은 아스팔트 위를 코팅한 것처럼 뒤덮여서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헛바퀴가 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상주와 영천 간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다중 추돌 사고 역시도 이것이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지요. 흔히 도로 위의 암살자다 이렇게까지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블랙 아이스, 2번 드라이 아이스, 3번 화이트 아이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 주시면서 겨울철 안전운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 여러분들 주의하고 계시는지 안전운전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광고 듣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1부는 부산광역시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레몬하우스에서 함께합니다. 중고차 사실 때 마음이 불편하시죠? 가격과 품질을 믿을 수 없다면 부산 중고차 안심거래소 부산카, 허위 매물 없는 부산카에서 품질 보증 시스템으로 한 번 더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부산 중고차를 한눈에 보는 부산카, 부산자동차 조합이 운영하는 중고차 안심거래소, 가격 좋고 품질 좋은 중고차 부산카에 있습니다. 여가 우리 집이라고? 멋지네. 오빠야, 부산에서 인테리어 잘하는 회사 레몬하우스 내 믿으라 했지? 디자인 감각적이고 AS 확실하고 꿈꾸던 인테리어 레몬하우스. 좋네. 잠깐 인테리어 하려고요. 부산 경남 어디서든 레몬하우스 1644-0402. 오빠야, 인자 집에만 있고 싶지?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2분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월요일이라서 아마 퇴근길 곳곳으로 정체가 많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미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아마 곳곳으로 정체가 좀 많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곳곳으로 퇴근길 정체 흐름 살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해운대로는 유창면 신압교차로에서 해운대 경찰서 행하기에 지체되고 있습니다. 광안대교 해운대에서 남천동 방향으로 서행되고 있고요. 광남로 1호는 동방오거리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사거리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는 도심 방향으로 감전나디목에서 주례나디목 향하기에 정체입니다. 외곽 방향 황영나디목에서 범내골 나디목 쪽으로도 밀려서고 있고요. 거제대로는 송공3거리에서 하마전 교차로 쪽으로 신호 2번 이상 받겠습니다. 네. 가해대로는 부전세거리에서 서면교차로 향하기에 지체되고 있고요. 동구 중앙대로 따라 고관입구에서 좌천 3거리 쪽으로도 정체 이어집니다. 대영로는 부산터널에서 동대신교차로 쪽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낙동남로 하구안다리에서 하단교차로 향하기에 신호 2번 이상 받겠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양산 분기점에서 부산요금소 방향으로 노포 나들목을 못 간 지점 가차로에 트레일러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뒤로 정체되는 만큼 참고 운행하셔야겠고요. 현재 남해고속도로는 대저분기점에서 덕천 나들목 향하기에 지체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삼락 나들목 이전부터 백양터널 진입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에서 김윤미였습니다. 네, 김은미 리포터 고맙습니다. 월요일답게 곳곳으로 정체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여유 갖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퇴근길인데요.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키워드를 통해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송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뭐부터 알아볼까요? 오늘 하루 종일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명지조입니다. 교수신문은 2001년부터 매년 교수들을 상대로 올 한 해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정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드디어 발표가 됐는데요. 2019년 올해는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가 뽑혔습니다. 머리 둘 달린 새가 있는데 한쪽 머리가 다른 쪽 머리를 샘내서 좀 혼나보라고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었다가 결국 두 머리 모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다투면서 서로를 이기려고 격렬하게 싸우는데 결국 한 몸인 걸 왜 모르냐는 안타까움을 상징하는 말로 뽑혔습니다. 네, 공명지조의 뜻 그리고 의미도 들어보셨는데요. 네. 교수신문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올해 사자성어를 놓고 교수 104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명지조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명지조를 올해 사자성어로 추천한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한국의 현재 상황이 마치 공명조를 바라보는 것만 같다며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한국 사회
자회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들어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사실 정치권은 바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좋은 뜻을 가진 사자성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네. 올해 사자성어 이런 것들 보면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긍정적인 뜻을 가진 사자성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언제쯤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자성어에 좀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예, 내년쯤이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봅니다. 네, 내년부터 달라지는 7가지 제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딱 보름 정도 남았네요. 올해가. 그렇죠? 2019년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맘때쯤 되면 한 해 정리하느라 뭐 이것저것 챙겨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네. 올해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1월 1일부터는 뭔가 좀 새롭게 시작을 해봐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당장 1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들 뭐 미리미리 좀 챙겨놓지 않으면 놓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것들이 있는지 7가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그럴까요? 가장 변화가 큰 7가지 제도 중에서 첫 번째는 위변조 막는 주민등록증 도입입니다. 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내구성과 보안 요소가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도입이 되는데요. 주민등록증의 소재는 훼손에 강한 폴리카보나트 재질로 변경이 되고요. 네. 글자 역시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양각과 레이저로 인쇄를 해서 보안 강화에 더욱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여권의 그 색상과 디자인도 개선이 됩니다. 네. 내년부터 발급될 여권은 녹색에서 일단 파란색으로 겉표지 색상이 바뀝니다. 좀 생소하더라고요. 저 사진으로 그렇죠? 봤는데. 네. 이쁘던데요, 저는. 또 속지 디자인과 재질이 변경이 되는데요. 네. 특히 주민등록 번호는 삭제가 되고 여권 번호 체계도 기존 영문 하나 숫자 7에 구성해서 영문 2 숫자 6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이 되는데요. 현행 플라스틱으로 발급되던 운전면허증이 내년부터는 휴대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바일 면허증은 기존의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하게 신분증이 필요한 곳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네. 합니다. 요즘 보면은 카드도 안 네.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모바일로 휴대전화 안으로 쏙쏙 네.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면허증도 네 우리가 굳이 이렇게 따로 들고 다니지 그러니까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갑이 상당히 가벼워질 것 그러게요. 같죠. 네. 자, 3가지 알아봤고요. 네. 나머지 4가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확 달라지는 내일 배움 카드인데요. 지금까지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발급됐던 내일 배움 카드가 내년부터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이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이 돼서 한 장의 카드로 발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는 휴직, 실업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다소 해소가 될 전망이고요. 그 외에도 유효기간은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지원 비용도 300에서 500만 원으로 기존보다는 100만 원 정도 네.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섯 번째, 최저시급이 240원 인상입니다. 내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현재 최저시급보다 2.87% 오른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아쉽지만 최저시급 10,000원 시내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그럴 같습니다. 것 같네요. 여섯 번째, 주류 광고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몰트와 홉의 비율. 이 두 친구가 격렬하게 차오를 때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역시 원초적 시원. 네, 이런 주류 광고가 내년부터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전면 금지가 됩니다. 네. 또 미성년자가 시청 가능한 방송, 영화, 게임 등에서도 음주 장면을 볼 수 없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류 광고 속에서 앞서도 나왔지만 네. 음주 욕구를 자극하는 잘하시는데요. 술 네. 마시는 소리 역시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의 키워드에서 한번 소식을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빠지고 나면 네. 주류 광고가 어떻게 꾸며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아무래도 네. 스토리텔링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류 광고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입니다. 7번째,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폐지입니다. 다량으로 구매할 때 몇 개가 될 텐데 박스로 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고 차에 운송하는 것도 편할 것 같은데 매장에서 진열하고 나오는 빈 박스들이 무지 많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고객님들이 편하게 가져가시고 또 집에 가서 또 내놓으시면 또 쓰고 또 하시는 분들 따로 있잖아요.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주말에 마트 갔더니 여기저기 안내문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좀 걱정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죠. 네. 내년부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4개의 대형마트들의 자율 포장대가 폐지가 됩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는 마트에 가실 때 장바구니를 별도로 꼭 챙기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는데요. 네. 단 테이프와 노끈을 제외한 종이박스는 남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강제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마트의 자율성을 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께서 반발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트 한 번 가면 대용량으로 맞아요. 사다 보니까 이게 장바구니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 예. 그리고 어차피 재활용하는 종이박스를 좀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일단 종이박스는 그대로 남기는데 문제는 그러면 테이프와 노끈이 사라지니까 뭘로 들고 갈까요? 사실 종이박스는 저희가 보통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담아서 한꺼번에 이동을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도 저처럼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좀 큰 대용량의 장바구니를 마련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어쨌든 1월 1일부터는 종이박스만 남아 있는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또 테이블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걱정이네요. 네, 환경을 생각하며 우리가 뭐 이것저것 좀 고민을 하고 불편함을 수고로움을 좀 덜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좀 걱정이 남아있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7가지들 쭉 짚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하셨다가 달라지는 것들 잘 적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자, 다음 키워드 탄원서 내용이입니다. 제가 내용이? 이제 올렸는데요. 일단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성폭행 혐의로 교수형을 앞둔 인도의 한 사형수가 형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그럴 수 일이기 있죠. 때문에 네. 별로 놀랄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요. 그 이유가 정말 가관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를 듣기예요? 네. 자, 인도 교도소에 수감한 한 사형수가 최근 대부분의 탄원서 한 장을 제출했는데요. 네. 타쿠르라는 이 사형수 일단 죄명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죠. 네. 타쿠르는 2012년 인도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20대 여대생 성폭행 살해 사건의 범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당시 타쿠르는 수도 뉴델리의 시내버스 안에서 다른 남성 5명과 함께 피해자를 집단 강간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죄로 교수형을 선고받고 현재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 타쿠르라는 이 사형수 본인의 죄값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탄원서를 냈을까요? 근데 사실 저지른 죄목들 보니까 뭐 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탄원서에 대해서 네. 그의 변호인은 인도의 심각한 대기 오염 때문에 타쿠르의 수명도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데 네. 굳이 일부러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며 사형 집행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가관이네요. 말도 안 되죠. 네. 뭐 사실 인도의 대기 오염이 극심하다는 건 알려진 일이지만 네. 그 이유를 들어서 사형을 면해달라고 한 건 인도에서 법원이 생긴 이래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법원과 피해자 측 변호사는 사형을 면하기보다는 집행 연기를 노린 것이 아닌가 짐작만 할 뿐이라고 합니다. 네. 아울러서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런 단원서는 처음 본다며 정말 가관이라는 표현밖에 못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타쿠르는 올해 안으로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올해가 얼마 안 남았네요.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네요. 네. 근데 사실 참 진짜 가관이다. 이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긴 하고요. 저는 없죠. 어느 나라든지 간에 네.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죄값을 좀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촘촘한 지원입니다. 촘촘한 지원. 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겨울은 사계절 중에서 가장 힘이 듭니다. 그 적은 소득에 비해서 난방비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생계비 지출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더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듯 겨울철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반가울 만한 희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달 1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4개월 동안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복지 사각지대 조사 대상을 올해 13만 명에서 내년 34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에 민관, 인적 안전망을 통해 조사된 40명까지 더해서 총 74만 명 규모의 취약계층에게 촘촘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네. 하지만 뭐 예산도 그렇고요.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이 되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구체적인 대상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네,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네. 취약계층은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거나 55세 이상 고령자, 또 장애인, 그리고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와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을 가리킵니다. 네. 또 복지부는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서 법적 지원 대상 기준에 못 미치지만 근접한 이들에게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을 했는데요. 지원 범위를 상당히 넓혔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긴급 지원은 1인 소득 기준 128만 원. 재산 기준 1억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5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한데요. 긴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생계비는 44만 1,900원, 의료비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인정액이 138만 4,061원 이하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법적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요. 사회복지 담당 창구를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 요즘 보니까 수능 끝나고 나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꽤 많던데 편의점에서 하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아르바이트생들이 뽑은 민폐 손님이라고 꼽은 손님들이 있다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해당되지 않는지. 그러니까요. 네. 그 요즘 수능 끝난 학생들 혼자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희망하는 것은 일단 주변에 편의점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일단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편의점의 일. 특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후회한 첫 번째 이유로는 시급이 낮고 힘든 업무를 떠나서 민폐 손님 때문이었다는 대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손님들을 꼽았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최악의 민폐 손님 1위는 계산 시에 돈이나 카드를 던지는 손님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무리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본인이 먹은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고 나가는 손님 40%가 넘었고요. 진열 상품을 어지럽히고 나가는 손님 이런 분 있나요? 그리고 유상 봉투를 무료로 달라는 손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또 주문대 앞에서 수다를 떨거나 메뉴를 정해 뒷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손님도 민폐 손님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이바구 스튜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 안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영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1부 마무리하면서 오늘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립니다. 겨울철 낮 동안에 도로 위에 내린 눈이 녹았다가 밤사이에 다시 얼면서 만들어지는 도로 결빙 현상을 과연 뭐라고 할까 오늘 문제로 드렸는데요. 최근 상주와 영천 간의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다중 추돌 사고가 이것이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일까요? 1번 블랙 아이스, 2번 드라이 아이스, 3번 화이트 아이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 주실 때 이 겨울철 어떻게 하면 안전운전 할 수 있을지 팁이 있다면 여러분들 팁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고요. 잠시 2부에서는 법대로 삽시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정보입니다. 한국인의 수술 건수 1위의 안질환 바로 백내장이죠. 백내장은 눈에 초점을 맞추는 수정체가 혼탁해져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게 보이는 게 특징인데요. 노인에게 흔한 질병으로 꼽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 증가로 노안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40, 50대 백내장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젊더라도 눈이 침침하거나 눈부심이 심하면 안과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다는 말도 있는데요. 환자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때 안과 전문의와 상담 후 수술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석호 안과 전문의였습니다. 스티비의 가슴 속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날마다 한혜진입니다. 안 못 보는 분들을 위해 책을 읽어드리는 일. 지금 나누세요. 당신의 목소리 하나도 꼭 필요한 사람에겐 빛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나누면 내일은 희망입니다.
부산 105.7, 양산 88.5, 창원 김해 거제 90.9, 진주 98.7MHz, KNN 러브 FM입니다. 해운대의 설레임과 롯데캐슬의 품격 그대로 49층 프리미엄 랜드마크 해운대 중동 롯데캐슬 스타. 해운대 하늘 한가운데 가장 빛나는 곳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에서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 퇴근길 이바구 스튜디오 이제 2부 시작을 합니다. 3030번님 피곤한 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합니다 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이제 한 주 시작인데 좀 지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요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시간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릴 텐데요. 이것은 겨울철 낮 동안에 도로 위에 내린 눈이 녹았다가 밤사이에 다시 얼면서 만들어지는 도로 결빙 현상을 가리킵니다. 투명한 얼음이 검은 아스팔트 위를 마치 코팅한 것처럼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봐서는 구분하기도 어렵고요. 또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헛바퀴가 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일단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실제로 최근에 상주와 영천 간의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다중 추돌 사고 역시도 이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흔히 도로 위 암살자 이렇게까지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블랙 아이스, 2번 드라이 아이스, 3번 화이트 아이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함께 좋은 의견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문자를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9827번님, 교각이나 터널 진출입로에서는 무엇보다 서행이 필요합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하시면서 저에게 정답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838번님, 이번에 이것 때문에 큰 사고가 났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우선 도로공사 측에서 위험 지역을 알려주고 속도 제한과 양보 운전도 하면 좋겠죠 라고 하셨고요. 0951번님께서도 오늘 처음 문자 참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정답과 함께 운전 조심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425번님, 이번 상주 영천 간 사고 너무 큰 사고였고 겨울철에는 속도 줄여서 운행하고 타이어 교체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2747번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자 드리는데 가슴 아픈 사연의 문제네요. 자, 저도 천안을 자주 다니면서 항상 지나가는 길인데 너무 큰 사고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항상 고속도로 운전은 규정 속도와 안전을 준수하면서 다니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특히 고속도로 많이 이동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겨울철 규정 속도 지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니까요. 인사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7442번님, 요즘 이런 사고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는데요. 정답과 함께 해운대 빛축제 다녀오셨나 봐요. 멋있더라고. 네, 저는 사실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아직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다녀오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442번님께서 사진 올려주셨는데 너무 예쁘네요. 네, 정말 다른 세상의 장면인 것 같아요. 해운대 빛축제 구경 잘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3897번님, 출퇴근 자가 운전자예요. 진짜 안전운전 필요합니다. 깜빡이도 꼭꼭 켜는 운전 습관 필요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면 사실은 큰 사고는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조금씩 운전을 사실 초보 때는 사고가 잘 안 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운전이 좀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본들을 우리가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을 좀 잘 지키는 이바구 스튜디오 청취자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8659번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뉴스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7명 사망자 그리고 30명이 넘는 부상자가 생기고 참 마음이 아프네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뭐 겨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6615번님께서 운전 중에 문자도 조심합시다 하셨는데 그럼요. 운전 중에 문자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저에게 문자 참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차 중에 저에게 문자 보내시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1647번님 그나마 부산 경남 쪽은 좀 덜할 것 같긴 한데 겨울철에는 타이어 공기압도 체크하고 안전 운행에 더 신경 써야 될 듯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부산 경남 쪽은 그렇게 폭설이 내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드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눈이 조금만 내려도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올 겨울에는 또 눈 소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어느 지역에 계시든 여러분들 안전운전 조심운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68번님도 모두 다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정답 올려주셨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운전. 서행 그리고 지킬 건 지킨다.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사 퀴즈 정답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광고 듣고 와서 법대로 삽시다 이어가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신입생 정시 모집 1월 7일까지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법대로 삽시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생활 법률도 알아보고요. 또 요즘 핫한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운전 베테랑이세요? 어떠세요? 잘한다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네. 근데 겨울철 되면 운전하기가 좀 어떠세요? 좀 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저는 사실 요즘 막 되게 이슈되고 있는 오늘 정답 퀴즈 나오던데 사건을 보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근데 그렇죠. 특히 부산은 사실 눈이 자주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조금 자칫 좀 소홀할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 쭉 보니까요. 지난주였죠. 이 성추행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이게 2017년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한 남성이 일행을 배웅하던 중에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고요. 검찰이 지난해 4월 문재인 남성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을 선고한 뒤 A씨를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게시판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글을 올리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결과적으로는 2심 재판부에서도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을 했고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증거상 이런 판결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후에 지금 논란이 좀 많이 되는 것이 증거로 채택됐던 CCTV 영상에 이 추행 장면이 담겨 있지는 않다면서요. 네, 저도 그 영상을 열심히 한번 돌려보긴 했었는데 이 법정에서 공개된 두 종류의 식당 CCTV 영상에는 그 A씨와 그 피해자가 약
1.3초간 교차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네. 그 A씨가 피해자와 인접한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몸을 기울인 장면이 있고요. 뒤이어서 그 피해자가 돌아서서 A씨에게 항의하는 장면 등이 확인이 되는데요. 네.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그 A씨의 손이 여성의 엉덩이와 접촉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그 사물함 등이 가려져서 찍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징역형이 내려지면서 A씨의 아내를 비롯한 남성들이나 또 여러 네티즌들이 상당히 반발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 법정에서 증언을 한 그 영상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빌려보면요. 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교행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CCTV 영상 중에 그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그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기 직전의 장면에서 피고인의 손이 그 피해자의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라고 네.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상황이 그 CCTV 영상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추행 장면은 없더라도 이걸 유죄로 증거로 채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A씨의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뭐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신고조차도 하지 못하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과 좀 비교를 해보면 이번 사건은 뭔가 좀 다르게 해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강제추행만이 아니라 이 네. 성범죄들이 그 CCTV가 있다던가 목격자가 있는 사건들이 거의 없어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남보란 듯이 뭐 찍히게 되거나 그러니까요. 또 누군가 목격하게 되게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도 그런 면에서 크게 특이하거나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경우는 아니었고요. 다만 이 사건에서도 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평가를 하고 그걸 증거로 이용했다는 건데 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이 좀 결정적이었어요. 네. 단지 그것만 또 있는 게 아니라 그 피해자의 진술의 그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그 CCTV 화면이 있었고요. 네. 또 CCTV 영상 분석상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렸던 이 전문가의 증언도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내가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고 어떤 식으로 진술을 했을까요? 네,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요. 네. 그 처음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신발을 벗는 쪽에서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진술이 또 CCTV에 찍혀 있는 범죄 상황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고요. 나중에도 범행을 부인했다가 이제 경찰에서 이제 추가 조사를 할 때 이 CCTV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만진 거라고는 안 하지만 접촉이 우연히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네. 계속 좀 진술이 조금 번복된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CCTV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받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과 동시에 또 피의자의 진술과는 좀 다르다라는 게 또 작용이 됐던 것 같고요. 네. 또 피해자의 친구로 알려진 목격자 역시 제대로 된 진술을 못했던 것도 유죄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계속해서 진술을 했고 네. 피의자는 진술이 좀 오락가락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법정 다툼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 가해자랑 또 피해자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 만약에 피고인이 변호사를 찾아와서 내가 무죄인데 억울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다툴 수 있는 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에요. 네. 그래서 피고인이 변호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최초에 신고할 당시에 뭐라고 진술했는지 또 경찰에서는 또 어떻게 진술하고 검찰청에 가서는 또 어떻게 진술했는지 또 거기다가 법정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하는 진술 등에 있어서 이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좀 굉장히 많이 따져보게 되고요. 네. 또 다른 객관적인 증거랑 진술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다투게 되는데 뭐 특히나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문자나 또 통화 내역 또 CCTV 등의 정황과도 맞지 않게 되면은 법원에서도 이제 피고인한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또 구체적인지가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장면들을 또 한 번 떠올려야 되는 네,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이번 판결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조금 의견들이 막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법 쪽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사실 법 쪽에 안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저희 네. 변호사들끼리도 유무죄에 대한 의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건인데요. 네. 이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직접 증거가 있으면은 유무죄를 입증하는데 가장 좋겠지만 좀 사건에 따라서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적인 사건도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해도 재판부가 보기에 이게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라면 충분히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변호사는 이게 초범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초범이고 또 1심에서 법정 구속을 시킨 점을 보면은 조금 너무 피해자 측에 치우쳐서 진행이 된 거 아니냐. 네. 또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고 해도 좀 더 면밀하게 CCTV 화면이나 또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네. 이 사실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낮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네. 그래서 저도 뭐 성범죄 사건을 뭐 다루기도 해보고 하지만 네. 이 사건이 유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초범이었고 또 엉덩이를 움켜쥔 정도의 강제추행이라면 사실상 법원이 그동안 해왔던 양형에 비해서 네. 6개월의 법정 구속은 조금 강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그래요, 여쭤봐도 저는 될까요? 네, 네. 이게 만약에 유죄라고 친다면 저는 기록을 안 봐서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법원에서는 유죄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끝까지 무죄를 다투거나 이렇게 하면 약간 괘씸죄라고 하죠. 반성을 네. 하지 않는다. 네. 그런 의미로 또 법정 구속을 하기도 해요. 네. 이게 사실 CCTV 화면을 저도 여러 번 봤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데 이게 그 여자가 이렇게 탁 바로 돌아서서 피해자가 네. 항의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정도가 엉덩이를 네네. 움켜쥐지 않았다라면 그게 없는데 아마 그게 굉장히 많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그냥 살짝 부딪힌 네. 것으로 그렇게 네.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그게 굉장히 네.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해 주셨듯이 법 쪽에서도 같은 판결을 두고 지금 의견이 이렇게 나뉘는 것만큼 아마 당분간은 이 판결에 대한 불씨가 좀 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 곰탕 성추행 사건과 비슷한 사건인데도 무죄를 판결받은 내용이 소개가 또 됐더라고요. 예, 네. 이건 어떤 사건인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사건은 버스 안에서 일어난 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 CCTV 상으로는 1.4초 정도 찍힌 버스에서의 추행 사건이 1,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네.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어서 무죄로 선고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혹시 CCTV가 결정적인 뭐 어떤 증거로 채택이 됐었을까요? 네, 이 경우 CCTV도 있었고요. 네. 블랙박스 영상도 있었는데 피해자는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졌고 그다음에 옷을 잡아당겼다라고 진술했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경우에 그 행위 시간에 엉덩이도 만지고 옷을 잡아당겨 두 개의 행동을 다 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 또 흔들리는 버스 안이라는 그 공간의 특성을 감안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요. 네. 이 부분은 좀 설사 그렇게 뭐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추행의 고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네. 좀 더 쉽게 정리해보면 곰탕 사건의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건 그저 피해자가 진술하니까 무조건 믿어주는 구조에서 나온 거는 아니고요. 네. 또 수사의 과정이라던가 수사 판단의 이유 또 판결의 어떤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진술을 믿어준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네. 보통 변호사는 기록을 보지 않고서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네네. 하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겠죠. 네. 저는 늘 느끼는 거지만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곰탕집 성추행 사건 판결로 함께 또 주목받고 있는 사건이 가수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인데요. 네. 한 여성이 지난 2016년 지금부터 그러니까 3년 전에 논현동에 있는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 씨로부터 유사 성행위 그리고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김건모 씨의 입장 그리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주장이 상당히 좀 상반되잖아요. 네. 예. 두 사건에서 좀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 성폭력 피해 사건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 둘만이
이 구체적인 진실을 알고 있고요. 네. 뚜렷한 물적인 증거라던가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큰 쟁점이 되는지는 이번 그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뭐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결국 성폭력 피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고요. 네. 이 진술이 믿을만한가, 증명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에 이 김건모 씨 사건에서도 이 고소를 한 여성분의 진술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그 당시 상에 부합하는지, 또 그 정황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또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무고의 동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김건모 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금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어서 빨리 좀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변호사님, 이번 판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번 사건에 관해서 아직도 유죄냐 무죄나 여론이 분분하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또 피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또한 뚜렷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또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을 유죄의 가장 큰 증거로 채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밝혀졌고요. 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또 일관적이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발견이 안 된다면 그 신빙성이 인정돼서 유죄 인정을 쓰인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한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성범죄 피해에 좀 노출이 됐다 이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사실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우왕좌왕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좀 저희에게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요, 그 피해자의 신체에 남은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타액이라던가 이 DNA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보통 뭐 이런 매뉴얼 얘기하는데 샤워를 하지 말고 즉각 병원이나 또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인 해바라기 센터로 가도록 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해자가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일 경우에는 통화 내용이라던가 문자 내용, 이런 또 중요한 증거가 되니까 꼭 확보를 하시고요.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실도 내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피해를 당했다라면 메모에 당시 장소, 시간,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간단히 메모를 해두시는 게 나중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법대로 삽시다. 오늘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에 함께한 이바구 스튜디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바로 1번 블랙 아이스였죠. 네. 겨울철 사고에 대한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293번님, 겨울철에 졸음운전 많다던데 첫째는 서행, 그리고 둘째는 환기.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춥다고 히터 이렇게 틀어놓고 꽉 막혀있는 공간에서 오랫동안 운전을 하다 보면 좀 졸음이 쏟아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쉬어가실 때 살짝 환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9208번님께서 저랑 같이 일하는 동생 사촌형이 사고사로 돌아가셨다네요. 화재로 인해서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오늘에서야 알았다고. 네, 안타까운 소식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9208번님의 지인분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어떤 사고가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니까요. 늘 조심 그리고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0951 그리고 9827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다고 하지요. 비가 그치고 나면 또 날씨가 다시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건강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서의 겨울비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멈춰진 이 시간 목청 큰 우리 아이. 가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재빠른 우리 아이. 축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손놀림이 남다른 우리 아이. 웹툰 작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녀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기다리고 칭찬해 주세요. 자녀의 개성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굿개발그룹과 굿프라임이 함께합니다. 오페라의 유령 월드 투어. 20년의 기다림. 역사적인 부산 최초 오리지널 내한. 신이 내린 뮤지컬.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의 찬사. 무대 예술의 극치. 다시 없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페라의 유령 월드 투어. 8세 이상 관람가. 본 공연은 KNN과 함께합니다. 새로 이사 온 7살 민화는 용기를 내어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에겐 기쁨, 누군가에겐 고마움이었습니다. 이웃들은 답장을 남겼고 게시판은 따뜻한 마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함께할 때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오늘 나누면 내일은 희망입니다. 대리운전은 역시 트리콜 1600-3333 트리콜 대리운전과 함께하는 KNN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주의하실 사고 구간입니다. 수영 강변대로 반여 고가교에서 수영 강변 지하차도 방향으로 가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구간 사고 처리 중이고요. 뒤로 정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망향로 1호는 영주 삼거리에서 덕원중학교 방향으로 동아아파트 부근 건물에서 화재로 인해 소방차가 여러 대 서 있습니다. 구간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황영대로는 문전사거리에서 황영터널 진입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동평로 진양교차로에서 연지3거리 행하게 밀려서고 있고요. 부산 진구 중앙대로는 양정교차로에서 시청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역시 트리콜 1600-3333 트리콜 대리운전과 함께하는 KNN 교통정보 김유미입니다. 부산 건축과 스포츠 레저 박람회. 동아 전람이 주최하는 부산 건축 박람회가 스포츠 레저 박람회와 동시에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기업과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부산 건축과 스포츠 레저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051 영화제를 아시나요? 051 영화제는 내가 꿈꾸는 부산의 복지를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51초 영화를 시상하는 영화제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부산의 복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꿈꾸는 부산의 복지는 메아리입니다. 변화입니다. 메아리의 마음입니다. 함께하는 세상이다. 당신이 꿈꾸는 부산의 복지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모여 더 좋은 부산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스로 꿈꾸는 복지, 자몽 프로젝트를 응원하는 두 배럴 투모로우 화승그룹과 함께합니다. 스티비의 가슴 속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날마다 한혜진입니다. 안 못 보는 분들을 위해 책을 읽어드리는 일. 지금 나누세요. 당신의 목소리 하나도 꼭 필요한 사람에겐 빛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나누면
내일은 희망입니다. 부산 105.7, 양산 88.5, 창원 김해거제 90.9, 진주 98.7 메가헤르츠. KNN 러브 FM입니다. KNN 러브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손님.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다이의 음악다방 저녁 영업 시작할게요.